네, 어제 저희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들을 임포트해서 테이블에다가 인설트하는 거를 보여드렸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워크타임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워크타임에는 6개의 컬럼과 그리고 각각 뭐 문자열, 숫자 타입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데이터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문자열 부분,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죠. 나라 이름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모든 국가 이름들 앞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수 문자 같은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특수 문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형식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셀 파일을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엑셀 파일의 내용을 보면서요, 그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create 테이블 명령어로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이런 식으로 그 테이블을 생성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테이블을 생성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는 방법은 SQL 디벨로퍼 기준입니다. 툴에 따라서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는 툴의 사용법을 좀 보시면 되고요. SQL 디벨로퍼는요, 테이블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 임포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데이터 임포트 세 번째에 있죠. 데이터 임포트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하시고, 그러면은 파일을 불러와요. 디벨로퍼에서 파일을 불러오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여기 헤더를 체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건너뛰는 행위 없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 그 파일의 내용이 작성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파일에는 첫 번째 행에 국가별 2014, 2025, 2016, 2017, 2018이라고 이렇게 컬럼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부터 실제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일은 헤더가 있는 파일이죠. 헤더가 있는 파일이니까 여기 헤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헤더를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컬럼 이름이 자동으로 열 1, 열 2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컬럼 이름들이 부여가 되고요. 그 파일에 있었던 첫 번째 행부터가 데이터로 취급이 됩니다. 데이터로 취급이 돼서 국가별이라는 게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컬럼 데이터. 2014라고 하는 숫자가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컬럼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 인설트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파일에 헤더가 있느냐, 즉 컬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보고서 여기를 체크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드렸던 그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헤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헤더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기본이 헤더가 체크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행 건너뛰기는 여기 만약에 숫자를 이렇게 늘려보면은요. 제가 두 개를 건너뛰겠다고 했어요. 여기 그러면은 첫 번째 데이터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1번이 되어버렸죠. 근데 다시 원래대로 0이라고 하면 한국, 이스라엘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엑셀 파일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행이 있다면 보통 컬럼들을 선언해주는 컬럼들에 대한 어떤 정의를 작성해주는 그런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너뛰기를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건너뛰기 할 게 없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화면에서는 데이터 임포트 마법사 첫 번째 화면에서는 여기서는 파일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할 수 있고요.
다음에서는 자, 어떤 테이블에 우리는 테이블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테이블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포트 방식이 삽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인설트 명령으로 테이블에다가 값들을 저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집합에서 임포트 할 컬럼들을 선택하라라는 뜻이고요. 지금은 모든 컬럼을 전부 다 선택한 상태예요. 그래서 국가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모든 컬럼들이 선택이 된 상태고요. 만약에 필요 없는 컬럼 같으면 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가져가 버리면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2014년 데이터는 임포트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선택된 열 쪽에 있는 것들만 임포트가 되는 거예요. 2014년도 넣겠다. 그럼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 컬럼의 위치는요. 여기 컬럼의 순서를 바꿔주는 위쪽 아래쪽 이동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컬럼의 위치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서는요. 그 소스에 있는 컬럼을 테이블의 어떤 컬럼에다 매핑을 시킬 거냐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일치 기준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요.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즉 엑셀 파일에 있는 컬럼 이름과 동일한 컬럼 이름이 테이블에 만들어져 있으면 매칭시켜서 임포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엑셀 파일에 있는 컬럼 이름과 매칭되는 테이블의 컬럼 이름들은 하나도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라클에서 테이블 만들 때 숫자로 컬럼 이름들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글도 사용하지 않았죠. 컬럼 이름으로 한글 사용하지 않았고요. 영어 영문자하고 숫자만 이용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서 엑셀 파일에 있는 컬럼 이름과 그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 있는 컬럼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서로 매칭시켜서 데이터를 임포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일이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4년 컬럼이 있죠? 우리 어디에다 넣을 거예요? Y2014 컬럼에다 넣을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그 다음에 2015, 얘는 Y2015에다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갈 수 있어요. 뭐, 컬럼이 몇 개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다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일치 기준에서 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치. 위치라고 해버리면 한 번에 다 되죠. 국가는 첫 번째 컬럼 컨트리에, 2014는 두 번째 컬럼 Y14에, 2015는 세 번째 컬럼 Y2015에, 2016은 네 번째 컬럼, 그 다음에 2017은 다섯 번째 컬럼, 2018은 여덟 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 줄 때 이 테이블의 컬럼들의 순서를 엑셀 파일에 있는 순서와 동일하게 만들었으면 이름이 같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위치를 기준으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소스와 대상 테이블의 컬럼이 어떻게 매칭이 된다는 거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요약 정보예요. 여기는 요약 정보고 마지막으로 완료하시면 돼요. 어제 우리가 다 했으니까 요거는 또 완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완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어제 조퇴하셔가지고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기서 완료를 클릭하셔가지고요. 데이터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는 그냥 취소하고 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이 이런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테이블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죠. OECD 35개 국가의 그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에요. 1년 연평균 근로시간이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가 취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취합을 한 자료라 그 전해 2018년까지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18년도에 한국의 근로자는 평균 1년 동안 1993시간을 일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프랑스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는요, 2018년도에 근로자들이 연평균 1520시간을 일했다라고 합니다. 차이가 거의 400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네, 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요, 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스페이스바, 공백이나 탭이 들어간 게 아니라 뭔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상한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뭐 정렬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엑셀 파일에 들어가 있었나 봅니다. 그 엑셀 파일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보니 뭐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테이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임포트 메뉴를 통해서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보여드렸었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셀렉트는요, 네, 제대로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려고 셀렉트를 해본 거고요. 19번째 라인입니다. 아까 여기 테이블에서 봤던 내용이랑 똑같죠? 네, 35개 나라예요. 제일 마지막에 뉴질랜드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그 국가 이름으로 검색을 할 때, 국가 이름으로 검색할 때 웨어절에서 한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검색이 안 돼요. 이렇게 한국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일치하는 자료를 찾아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상 열을 조건을 만족하는 열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여기에 이상한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검색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방법은 라이크 검색. 그죠? 일치하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거를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이라고 하는 문자열 앞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리고 몇 글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끝나는 문자야. 그죠? 앞에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고 한국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끝나는 문자열이 있으면 컨트리 컬럼에 그런 문자열이 있으면 검색하겠다. 아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나라 자료를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행히 뒤쪽에는 공백이 없었어요. 글자 뒤쪽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뭐 프랑스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이렇게 하시면 프랑스도 앞에만 이렇게 공백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는 공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식이에요. 네. 그러면 뭐 계속해서 라이크 검색을 우리가 그 밑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들에서 조건식이 있을 때 계속해서 라이크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앞쪽에 있는 이 공백처럼 생긴 이상한 문자들을 삭제를 하는 건 어떨까?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학습했었던 함수 중에서 문자에 관련 함수 중에서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예, 요거 서브스트링 잠깐만 더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요. 서브스트링은 문자열을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갖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2라고 써볼게요. 자, 그리고 from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테이블에서 가져온 건 아니죠. 일단 듀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자열에서 몇 번째 글자부터 끝까지 잘랐나요? 두 번째 글자부터 끝까지 잘라줬어요. 그쵸? 네. 여기를 3이라고 하면, 3이라고 하면 세 번째 글자부터 끝까지 잘라줘요. 이게 서브스트링입니다. 서브스트링.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거였었죠. 이걸 보시면. 자, 여기를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 얘가 한 글자, 두 글자, 마우스로, 이렇게.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앞에, 어, 어떤, 하나, 둘, 세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세 글자. 그러면은 몇 번째부터 자르면 될까요? 네 번째부터 자르면 되겠죠. 그럼 이 세 글자의 길이는 3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쓴 게 뭐냐면, 여기서 아까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를 하나,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따옴표 안에다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이죠. 그럼 문자 3개짜리의 랭스는 3. 거기다 더하기 2를 했으니까 4.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컨츄리 컬럼에 있는 문자열들을 네 번째부터 끝까지 자른 문자열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보면 앞에 전부 다 잘렸죠. 그죠? 나라 이름들 보시면 한국,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이런 식으로 네, 정상적으로 다 잘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서브스트링을 몇 번째 글자부터 끝까지 자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랭스는 문자열의 길이.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해볼 수 있겠다 해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은 워크, 타임, 블록, 시간이란 뜻이죠. 자, 우리가 바꿔줘야 될 컬럼은 뭐예요? 바꿔줘야 될 컬럼은 컨트리 컬럼. 거기를 무슨 값으로 바꾸는데요? 요 셀렉트 했었던 이 값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셀렉트 한 값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어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세미콜론하고 끝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국가 이름을 잘라가지고 컨트리에 저장하고 두 번째 국가 이름을 또 잘라서 컨트리에 저장하고 세 번째 국가 이름을 잘라서 컨트리에 저장하고 똑같은 동작을 모든 행에 대해서 다 해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웨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 한꺼번에 35개의 행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업데이트가 된 내용을 일단 커밋을 하고 셀렉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랑 모습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하면 이제 like 검색뿐만 아니라 like 검색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일치하는 한국, 이스라엘, 일본 이런 식으로 일치하는 문자열로 검색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정제를 좀 해봤어요. 이런 과정을 데이터 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2018년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 이거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죠. 1993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예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셀렉트를 할 내용은 무슨 컬럼에 있는 거를 셀렉트를 하면 돼요? Y2018. 그죠? Y2018 컬럼에 있는 값을 셀렉을 하면 돼요. 무슨 테이블에서? 워크 타임 테이블에서. 그죠? 조건식이 있겠죠. 조건식은 이제 컨트리가 이제는 그 등호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등호를 비교를 하시면서 한국 이렇게만 쓰셔도 값이 나오죠. 1993시간이다라는.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 도대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일을 할까? 몇 나라 정도, 몇 개의 나라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근로시간이 더 길까? 그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요, 2018년도 기준으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셀렉 하고요. 국가 이름도 셀렉을 할까요? 컨트리.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시간? 2018년도에 근로시간. 이 두 가지를 셀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테이블에서? 워크, 타임, 테이블에서. 일단 웨어절이 없으면 모든 OECD 국가에, OECD 35개 국가에 2018년도 정보들이 쭉 나오죠. 정보들이 쭉 나오고. 자, 우리가 검색할 조건은 뭐예요? Y 2018 컬럼에 있는 값이 크다. 누구의 값보다 크다? 한국의 2018년도 값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위에서 찾았던 2018년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 연평균 근로시간.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select Y2018 from work time 그 다음에 조건별 where는 컨트리가 한국이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실행해 주시면 네, 불행하게도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OECD 35개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도 근로시간이 더 많은 나라는 네, 멕시코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 일하는 시간이 많다, 야근하는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계산한 게 뭐냐면 2018년도에 그 연평균 근로 시간이 2018년 한국 연평균 근로시간보다 더 긴 국가들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비교한 게 2018년도의 근로시간만
2018년도 한국의 근로시간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제가 문제를요, 조금 다르게, 비교하는 시간은 2018년도의 한국 연평균 근로시간인데, 2014년도에도, 2015년에도, 2016년에도, 2018년도에도 요 시간보다 더 긴 나라들이 있었을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 자, 1993이었죠. 자, 셀렉트 요거 다시 한번 보자. 2014년도의 한국은 당연히 2018년도의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거는 요 시간. 1993이라고 하는 시간. 근로시간보다 더 긴 시간들이 2014년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2015년에 나타날 수도 있고, 2016년, 2017년에도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의 2014년은 한국의 2018년보다 근로시간이 길어요. 15년, 16년, 17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볼까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5년 자료를 다 뒤져봐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5년 자료를 다 뒤져봐도 2018년도에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길어본 적이 없어요. 그쵸? 일본은요. 일본도 지금 자료에 있는 다섯 개 연도 중에서 한국의 2018년보다 근로시간이 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18년도는 일본의 2014년보다 못한 근로 조건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나라의 2018년도의 근로 조건이 다른 나라의 몇 년도 근로 조건과 비슷한 건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나쁜 건가?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멕시코를 보니까, 당연히 멕시코는 2014년, 2018년도에 우리나라보다 모든 연도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더 많네요. 그죠? 혹시나 멕시코 말고 다른 국가들도 요 시간보다 더 긴 근로시간을 가는 국가들이 있을까? 자, 그걸 찾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자, 2018년이라고 특정 짓지 않았죠. 연평균 근로 시간이, 근로 시간이 2018년도 한국 연평균 근로 시간보다 더, 더 긴 국가 혹은 국가들, 그리고 그 연도를 다 찾아보자, 이거예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실래요? 문제 내용은 이해되시죠?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2018년도에 한국보다 더 열악했었던 국가와 해당 연도.
혹시 찾으신 분들 계신가요? 멕시코는 다, 모든 연도가 다 우리나라보다 길고요. 그죠? 네. 일단, 이렇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모든 컬럼을 다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워크타임에서. 조건이 있어요. 우선 2018년도도 검색을 해야 되겠죠. 2018년도에 그 근로 시간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크거나, 그죠? 자, 그러면 요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은 얘죠. 맞아요? 그죠? 네. 이거는 그냥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2000? 네. 좀 노가다 같긴 하지만, 2017년이 똑같은, 요거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똑같은 값보다 크고, 또는 2016년도도 똑같이 이 값보다 크고, 또는 2015년도도 똑같은 값보다 크고, 또는 2014년도도 크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까지 검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멕시코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있는 값이 한국의 2018년도 값보다 큰 거는 멕시코밖에, 한 나라밖에 없었어요. 이 값. 그죠? 근데 2017년도의 값이 이 값, 그러니까 1993이죠. 1993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값보다 큰 거는요. 2017년도에서는 한국도 1993보다 크고, 멕시코도 1993보다 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얘와 얘가 한국이 나온 이유가 한국의 2017년도의 숫자가 2018이라고 하는 시간이 1993이라고 하는 시간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멕시코는 여기도 컸지만 2017년도도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2016년도 값을 보시면 한국의 2016년도 값이 한국의 2018년도 값보다 커요. 멕시코의 2016년도 값도 한국의 그 2018년도 값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이 한국의 1993년도보다 큰 그런 값들이에요. 근데 좀, 보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만약에 저라면, 뭐, 한국의, 한국의 2017년도, 그 다음에 뭐, 한국의 2016년도, 뭐, 멕시코의 2018년도, 멕시코의 2017년도,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하게끔 그 테이블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내용 아시겠어요? 뭘 한 건지? 그러니까 기준은 가장 최근 자료인 한국의 2018년도 연평균 근로시간인데 그 값보다 더 큰 근로시간이 몇 년도에 있었느냐? 어느 국가에 있었느냐? 그거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